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의료 분쟁 예방 대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료 분쟁의 예방 대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환자나 의사 서로 간에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 힘든 싸움이므로 되도록이면 발생을 안 하고 발생을 하였더라도 환자와 의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까지 도달하지 않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어떤 라포 형성은 우선은 서로가 신뢰하고 감정적으로 친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환자 진료에서 3분 진료를 통해서 환자의 전반적인 감정 상태가 아니라 진단조차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시간에 있어서 환자 의사의 관계가 관계를 갖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많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의사가 내 말만 충분히 들어줬어도 또는 내게 충분한 설명과 치료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결과를 생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만 설명만 잘해줬어도 분쟁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의사와 환자 간의 이해 부족과 상호 불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료 분쟁 방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서로 상호 간의 신뢰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의 의료 분쟁에 있어서의 의식 전환은 최상의 의료 수술의 유지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과거에 의사들은 가부장적인 고압적인 자세로 환자를 다루었고 설명이 필요 없는 내 지시를 그냥 따르라는 식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의 의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부장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발생됐던 의료사고는 의사 태도 자체의 불만으로 의료사고로 발생된 어떤 환자 신체의 문제보다 더 깊은 불신을 야기시켜서 의료 분쟁의 소지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최근에는 의사의 인식 전환으로 의사가 환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의술을 더 이상 베푸는 시혜자가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환자와 함께 돕는, 노력하는, 협조하는 조력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환자 역시 의사에 대해서는 1대1 계약 관계에 의해 성립되긴 하였으나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도와주는 협력자의 관계로서 의사의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설명만 잘한다고 의사가 될 수는 없겠죠. 환자의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 설명의 의무나 설명을 통한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상의 의술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의사는 계속적으로 의료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신의 최신 의학 정보 습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습득에 따라서 자신이 끊임없이 그런 의료기술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의 노력이 꼭 필요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의료 분쟁의 소지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일하는 것 외에는 임상병리사라든지 물리치료실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든지 다른 직원들, 원무과 직원들 이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정상적인 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로 병원을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병원 종사자들은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인간의 중심을 보고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병원 종사자들은 친절하게 환자를 대할 필요가 있고요. 병원도 의료인들의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병원 종사자들의 친절 교육도 같이 필요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료 분쟁의 예방 대책에 있어서 의사의 측면과 환자의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소송에 걸리지 않은 10가지 방법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의료소송에 걸릴 때 의사가 자료 제공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쉽게 의료 분쟁에 이길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 기록의 정리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사고 응급 상황에 있어서는 의무 기록을 하는 사람과 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약을 따로 재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약을 주입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주입하는 약과 시간에 따라서 환자 변화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1인이 운영하는 의사인 경우에 병원에 있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의료처치에 너무 바빠서 의무 기록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처치가 끝난 다음에 의무 기록을 기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나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의무 기록을 제출할 때 의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 상황에서 외에는 진료 기록들이 매일매일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기록을 하거나 레지던트나 이런 분들이 기록을 나중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로 기록 정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면에서는 의무 기록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한테 설명과 동의를 받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료법이 24조 2항이 바뀌어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또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그것에 따른 동의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받는 데는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이 잘못됐다고 의무 기록이 고칠 때는 최근에는 전자 기록이기 때문에 의무 기록을 고친다 하더라도 보통은 컴퓨터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남게 됩니다. 의무 기록이 바뀐 것이. 그래서 의무 기록의 위변조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만약에 의무 기록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삭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 기록을 고친다는 표시를 정확히 한 다음에 고쳐주셔야지 나중에 법원에 의무 기록이 제출됐을 때 증거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환자를 진료할 때는 검사 결과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진료를 제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액 검사라든지 또는 방사선 촬영,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한 다음에 그 종합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환자의 진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처방할 때는 병원에 가시면은 흔히 의사가 묻습니다. 과거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또는 아니면은 환자에게 환자 가족력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지 또는 유방암 환자가 있는지 이런 기록들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모든 기록들이 정보가 돼서 환자의 최종적인 진료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자한테 3분 진료가 아닌 15분 이상의 진료를 강조하는 것도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병력을 청취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를 또한 직접 보지 않고 진단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떤 환자든지 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환자에게 내려진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며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의료법 제17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환자는 자기가 진료한 환자에 한해서만 진단서를 교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나 의료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적극적인 환자에 대한 해명과 환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환자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사 측에서의 의료 분쟁 예방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행위를 한다면 의사 측의 의료 분쟁 예방 대책이 될 수 있겠지요. 우선은 세심한 진료 기록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또는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대별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후의 기록들은 문제가 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법원에 제출하실 때는 사후의 기록 제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에
입증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실 수 있으므로 세심하고 정확한 기록을 시간별로 하실 필요가 있으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진단하거나 직접 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며, 자기가 진단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진료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설명의 의무를 중시하고 설명의 의무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진료에 한해서만 진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응급 및 말기 암 환자의 투약이나 주사의 처치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주사가약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기암 환자나 응급시 환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세심한 투약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료 관련 법률 지식 습득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2016년 6월 21일 날 발생한 설명의 의무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변화하거나 새로 업그레이드되는 법률 지식의 습득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측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의료사고는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의무기록의 확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그런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무기록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환자의 처치나 또는 환자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무기록이므로 의무기록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의료사고 발생 시 주의에 대해서 기록들에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은 계속 상실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시간별로 빠르게 기록을 하는 게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도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생각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수첩에다가 의사의 상태라든지 의사가 처음에 온 시간, 환자가 이상 상태를 보인 반응, 보인 시간 등을 기록한다면 나중에 의료수사를 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측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라 판단이 되었을 경우는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는 전문가가 잘못을 일반인이 전문가의 잘못을 입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의료사고 전문 취급기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이런 경우는 공적기관이므로 의료 관련된 상담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므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서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사의 과실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식, 권리의식의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는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이것이 의료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집단의 판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개별적인 의료 전문 변호사의 어떤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입니다.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의료 전문기관의 충분한 상의를 걸쳐서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기록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황하지 않고 바로 가족이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의 발급을 받도록 하시고요. 보호자가 있으셨다면 그간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료사고라는 판단은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는 일반인이 비전문가로서 전문가의 의료 과실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작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의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분리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론서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결론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선은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환자가 생존했을 경우에는 상급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 병원이나 동일 병원급의 병원으로 이송이 된다면은 의사 혼자 진료행위나 기록을 작성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형 병으로의 이송이 중요하고 이뿐 아니라 장비나 기계들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 생존 시에는 상급 전문 병원으로의 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전원이 됐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의료사고의 원인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들게 되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기를 출산한 산모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가지 않고 그 작은 병원에서 계속 출혈이 됐다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었지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난소 정맥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면 수술 의사가 난소 정맥이 절단돼서 봉합을 했음 이런 기록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상급 병원인 경우는 전원된 작은 병원과의 관계가 없고 그냥 환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과정에서 정맥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고 수술 치료로서 그것을 봉합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의무 기록에서 정맥이 절단돼 있고 그것을 봉합했다는 기록을 보고 작은 병원, 출산했던 병원의 의료 과실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의 원인, 처치, 치료 경과를 추적하기 위해는 전원 시에는 큰 병원으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전원할 때는 그 전원할 병원의 어떤 규모라든지 의사의 전문성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학연이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하는 의사의 어떤 권고보다는 좀 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전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부검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부검은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 꺼리는 경향이 있는 부검이지만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검을 가실 때에는 의무기록 전부, 여기서 의무기록이라 하면은 환자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CT라든지 MRI라든지 방사선 촬영한 검사 결과지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담당 의사에게 설명을 당당히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분히 듣고 그 기록되는 녹취를 하던 아니면은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할 설명에 대한 환자 기록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의무기록 확보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무기록 확보는 제1순위입니다. 폭력 행사나 물리적 시위는 금물입니다. 이것은 앞서 밝힌 것처럼 병원 측의 피해를 배상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합의는 늦어도 됩니다. 모든 결과가 끝나고 부검 결과가 밝혀지고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빨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되는데 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라 하는 것은 의료를 시도한 그 해가 아니라 의료사고로 인해서 몸이 불편함을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합의를 하거나 서둘러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우선 제기해서 민사소송은
대해서 어떤 유리한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한 다음에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경위서 작성은 기억이 있을 때 사고 발생 당시 경황이 없더라도 바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은 시분을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기록의 확보, 사고 경위서 작성 이런 일들이 의료사고 발생 초기에 빨리 대처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해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이 어린 환자라고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대한다.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부단하게 자신의 의학 지식을 발전시키게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답은 나번입니다. 환자가 의료 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의사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면 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므로 환자에게 수평적 관계로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의료 분쟁 예방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서는 투약 주사를 자주 해도 된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주사 투약을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투약이 한 것이지 죽음에 임박했다고 아무 주사나 놓게 된다면 의료 분쟁이 더 발생하겠지요. 진단이 애매하거나 예후가 불확실한 경우는 반드시 재방문을 해서 설명과 모든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의사는 최신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평균 의료 수준에 미달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해주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심어주는 것은 의료 분쟁 발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답은 갑니다. 말기 환자에게 잦은 투약과 주사 행위는 보호자의 난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 시 환자 측에서 최우선으로 대처할 사항은 폭력이나 물리적 시위를 하면 안 되고 의무기록의 복사는 열람과 복사는 기본으로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먼저 환자 측에서 합의를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답번입니다. 즉시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복사를 하는데 즉시라는 말은 진료기록에 사건의 시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의무기록의 열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사하고. 의학정리입니다. 일반적인 의료 분쟁 대책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 회복입니다. 라포 형성을 통해서는 의료 분쟁의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는 병치료를 위한 협력자이고 수평관계로 의식을 전환해서 최상의 의술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더불어 의료인 및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종사자들은 친절 교육을 통해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의료 분쟁 예방 대책에서 확실히 소송에 걸리는 법이 있는데 의료무 기록을 작성을 불성실하게 한다던가 진찰 없이 진단서를 내버린다던가 환자 처치에 있어서 설명의 의무나 동의의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한다던가 환자를 불성실하게 불친절하게 느끼는 감정을 건드리는 행위를 한다면 확실하게 의료 소송에 걸리게 되겠지요. 의사 측에서의 의료 분쟁 예방 대책은 환자와 의사 간의 라포 형성을 잘하고 의무 기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진료 관계에 대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자상하고 성실한 의사상으로서 끊임없이 환자에게 설명을 통해서 진료 과정을 이해시키는 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사는 전문가로서 끊임없는 신지식 습득을 통해서 진료에 있어서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측의 대처 방법으로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의무 기록의 열람 및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도 의무 기록을 열람하고 확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우선은 침착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의료사고 전문기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 중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합리적인 가격이나 무료 상담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담당 의사의 설명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상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의사의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에 따라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환자의 의무 기록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것보다 굉장히 선행돼야 할 것이고, 환자 가족이면은 다른 환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 기록의 확보는 중요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경위서라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이 희미하기 전에 경황은 없겠지만 환자 의무 기록 확보와 더불어 있어서 환자의 상태 변화, 특히 환자가 최근에 나빠지게 된 상태 며칠간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상태가 나빠졌는데 환자에 대해서 간호사나 의사가 요청했을 때 빠르게 오지 않았다든지, 밤에 환자가 호흡이 곤란히 느껴졌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기록들에는 나중에 의료사고의 소송을 제기할 때 중요한 진료 기록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경위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환자의 의무 기록 확보와 사고 경위서는 의료 분쟁 발생 시 환자 측 대처 방법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1순위, 2순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합의나 이런 것들을 빨리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거움과 충분한 의료사고라는 판단이 내렸을 때에 대해서 합의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소송 같은 것을 진행해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먼저 대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